아까 멀리건 테크닉, MWM 테크닉에 이어서 아까는 일리움의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큐빅 심피시스를 하는 방법인데요. 요게 큐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가 조금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하긴 하지만 결국 큐빅의 어떤 무브먼트, 움직임은 일리움과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리움을 가지려고 되도록 일리움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큐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조금 세우시는 게 더 조금 나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말이 조금 꼬이는데 뭔 말이냐면 퓨빅을 자꾸 여성분들의 퓨빅을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는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퓨빅과 일리움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노미네이트 본을 움직인단 말은 일리움이 움직이면서 퓨빅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퓨빅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퓨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리움의 모션을 가지고 퓨빅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자. 혹은 힙 조인트를 가지고 이 퓨빅의 레벨을 맞추는 어떤 중재 방법을 하는 게 더 차라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조금 서두에 드리고, 근데 교재에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소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퓨빅 심피시스의 어떤 문제는 크게 네 가지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일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혹은 퓨빅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안테리어로 갔거나 포스테리어로 갔거나 혹은 슈페리어로 갔거나 인페리어로 갔거나 퓨빅의 레벨이 똑같아야 하는데 앞으로 튀어나왔거나 안으로 들어갔거나 혹은 위로 올라갔거나 아래로 내려갔거나 이 네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안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어의 방향은 탈구예요. 탈구.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해줘야 할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줘야 할 영역은 슈페리어로 갔거나 인페리어로 갔거나를 개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퓨빅 심피시스, 퓨빅 레벨에 대한 어떤 디스펑션의 치료는 두 가지의 방향성만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스파인 좀 한 번만 주실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퓨빅의 치료는 직접적으로 여기를 대고 무언가를 해도 되긴 하지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리움을 가지고 움직여도 퓨빅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커플링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뼈기 때문에 그래서 일리움을 가지고 한다거나 혹은 이 일리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힙 조인트의 어떤 모션을 가지고 퓨빅의 레벨링을 맞추거나 디스펑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하시거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퓨빅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혹은 위로 올라오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 네 개의 방향성의 디스펑션이 생기는데 안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어로 생기는 거는 이 퓨빅 심피시스가 아예 그냥 기능을 못하거나 이쪽에 있는 리가멘트들 아까 우리 서두에 나왔던 퓨빅에 있는 퓨빅 수페리어 리가멘트, 인페리어 리가멘트, 포스테리어 리가멘트 이 세 개의 어떤 문제가 이미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위로 올라갔거나 아래로 내려갔거나의 영향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방향성만.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는 일리움이 뒤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돼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겠죠, 야가. 그리고 야가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면 야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일리움을 이노미네이트 본의 로테이션을 평가를 해서 치료하는 게 다인 거예요. 야가 메인인 거예요, 결국에는. 야는 야의 움직임이 따라오는 놈이니까. 근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퓨빅을 갖고 무언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건데 그 방향성은 인페리어거나 슈페리어거나 두 가지 방향성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안테리어로 내가 뭘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퓨빅이 만약에 슈페리어거나 인페리어거나의 디스펑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앵글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내려놓고 네, 그래야 퓨빅을 내가 제 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퓨빅 팔페이션 중요하겠죠. 그래야 평가가 정확해야 그 레벨링을 테스트를 해야 어디에 문제인지를 평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쪽이 내려와 있어 라고 한다면 올려주는 걸 해야겠죠. 올려주는 거를 하는데 MWM이라고 했어요. Sustain Mobilization을 한 상태에서 환자의 능동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때 이 사람이 다리를 길게 뻗어내려고 한다거나 혹은 기침을 한다거나 네, 그러면 퓨빅이 올라가거든요. 기침이 너무 간사하네요. 그래서 퓨빅을 찾아서 퓨빅의 한쪽 손을 이렇게 퓨빅의 투버클에다가 여기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컨택을 했을 때 압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월이 있으면 타월을 대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치료실에 있는 ICT나 텐스 스폰지 있잖아요. 그거 잘 말려놓던 걸 하나 그냥 뒀다가 메뉴실에 두세요. 두고 그거를 대고 여기다가 딱 대면 조금 덜합니다. 이 상태에서 ASIS를 위쪽을 잡아요. 잡아서 저는 지금 슈페리어로 퓨빅을 올려주는 거예요. 인페리어로 내려와 있는 거를. 요거를 내가 일리움을 내리고 퓨빅은 막기만 하세요. 퓨빅을 올리려고 하면 압통이 생기니까 퓨빅을 그대로 두고 픽스만 해놓고 괜찮죠? 압통 없죠? 이 상태에서 일리움을 밑으로 누르려고 하면 덜해요. 근데 일리움을 막아놓고 퓨빅을 올리려고 하면 아파요. 네. 세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퓨빅은 그냥 컨택을 해놓고 마감만 준다는 느낌을 갖고 일리움을 밑으로 포스테리어로 보내요. 그리고 다리를 길게 뻗으려고 일리움을 밀고 있는 다리를 길게 뻗으려고 하는 힘을 써준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방금 괜찮았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의 방법이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할 수도. 슬라이드 좀 넘겨줘 보실래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내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걸 지금 퓨빅을 올리는 걸 했었죠. 이제 퓨빅을 내리는 걸 할 거예요. 내리는 걸 할 거는 그대로 퓨빅에 투버클을 걸고 사이를 잡으세요. 사이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야도 이 방법도 퓨빅을 믿는 느낌을 쓰면 아파요. 받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야는 컨택만 해주고 사이를 밑으로 당기는 걸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 있던 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는 거겠죠. 예. 이해되시죠? 투버클을 찾아서 투버클에다가 내 살이 많은 포인트를 그냥 컨택만 해주고, 왜냐면 여기가 퓨빅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이에요. 이게 딱 걸립니다. 거기를 대고 사이를 잡고, 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잡으면 힘을 쓰긴 좋긴 한데 민감할 수 있으니까 니 조인트 가까이를 잡으세요. 잡고 이건 컨테에 사이를 딱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같이 기침을 한다거나 다리를 뻗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돌아올 때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스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퓨빅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일리움의 아까 로테이션의 그런 중재 방법 모빌라이제이션 혹은 매니플레이션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근육을 가지고 할 때는 펠빅의 중재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꼭 시키는 엑서사이즈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볼을 껴놓고 스퀴즈를 시켜요. 있는 힘껏. 퓨빅의 중재, 골반의 중재는 결국에는 퓨빅의 레벨링이 같아지게끔 하면 다 맞아지는 거예요. 골반은. 이게 축이에요. 퓨빅이 틀어졌다,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퓨빅의 레벨링이 다르다라는 거는,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는 골반이 이미 어디든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반의 정렬을 다시 맞춰주려면은 퓨빅부터 잡아주는 게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 퓨빅을 맞추는 방법은 방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거나 일리움을 가지고 한다거나 했고, 엑서사이즈나 기본 세팅을 할 때는 어덕터로 통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퓨빅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민감하니까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근데 이 퓨빅 투버클에 붙어 있는 게 그나마 펠빅에는 프라임 무버가 없지만 그나마 퓨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프라임 무버가 어덕터 5개예요. 그래서 이 어덕터를 통제를 하시는 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팔빅하면 무조건 어덕터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덕터의 힘에 이 포스의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머슬의 길이를 맞춰주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펠빅이 틀어져 있으면 이 패트릭 하나만 하더라도 이 어덕터의 랭스하고 반대쪽의 랭스가 달라요. 우리 선생님도 이쪽이 지금 달라요. 이쪽이 더 안 내려가요. 이쪽은 더 잘 내려가고.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현명한 치료 중재이고 추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덕터를 항상 잘 체킹을 하시고 엑서사이즈를 꼭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펠빅의 중립을 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펠빅의 중립을 아셔야 이게 말 얼라이먼트인지 정렬이 깨진 건지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펠빅의 중립은 간단합니다. 양쪽에 있는 AS하고 퓨빅 심피시스가 같은 수평선상에 있으면 돼요. 그게 골반의 중립입니다. 퓨빅이 올라와 있다. 당연히 이노미네이트 분이 뒤로 구른 거죠. 이걸 우리는 양쪽이 동시에 굴렀기 때문에 펠빅 포스테어 틸트라고 하죠. 그죠? 한쪽만 돌았으면 이노미네이트의 포스테어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골반의 중립을 그렇게 체크를 해야 하고,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앞쪽에 있는 AS하고 뒤쪽에 있는 PSIS가 같은 수평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예전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AS보다 약간 PSIS가 조금 더 높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모호한데 라고 하면 똑같아요. 양쪽에 있는 AS, IS하고 스터넘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돼요. 스터넘이. 그래서 같은 선상에 있으면 펠빅이 중립이. 스터넘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준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